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사위에게 전화를 강요하는 장모님이 철퇴를 맞은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아이 둘 키우고 있는 결혼 5년차 남자입니다. 매번 전화를 강요하는 장모님 덕분에 우리 부부에게 이혼 위기가 찾아왔어요. 읽어보시고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2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와이프와 만났습니다. 왜 이제야 만났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서로 한눈에 반해서 잘 만났습니다. 와이프도 저도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양가에서 약간씩 도움을 받아 결혼비용, 수도권 전셋집, 살림살이를 반반 부담으로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대출 없이 결혼한 것만으로도 서로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꽁냥꽁냥 알콩달콩 꿈같은 신혼생활이 지속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 와이프 부담스러울까봐 잘 찾아오시지도 않고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고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편도 아닙니다. 근데 장모님은 신혼 때 저에게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전화를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장모님께 간다고 전화드리고 여행지에서 중간에 한번 전화드리고 다녀와서 잘 다녀왔다고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에게 전화해서 혼내듯이 말씀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장인어른께서 좀 말려주시길 바랬지만 장인께서 모른 채 하시고 손이처남이 장남으로서 장모님을 좀 말려줬으면 했는데 자기 일도 아니니 그냥 별 얘기 없더군요. 장모님은 전화를 하셔서 받아보면 저와 별로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왜 전화를 안 하냐, 나는 사위가 전화해서 살갑게 굴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거의 통화의 전부이고 저는 네네 죄송합니다 하다가 끊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의 이런 말씀에 자주 전화도 드리고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노력도 해봤는데 전화를 해도 별달리 할 말도 없고 장모님도 별다른 말씀도 없어 또 전화를 안 하게 되더군요. 그랬더니 또 며칠에 한번 전화하셔서 전화 안 한다고 잔소리세요. 처음에 와이프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노력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와이프와 사이가 소원해질까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 강요가 반복되며 살아온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정말 괴로워서 장모님 전화를 피하고 안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전화해서 장모님이 또 화를 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만 늘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와이프와 싸우는 일이 반복되고 아이들도 우리 부부싸움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괜히 속만 상하실 것 같아 그냥 제가 어떻게든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 썼던 사람입니다. 댓글 중에 와이프에게 강하게 해서 장모님 전화를 차단하도록 하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네요. 와이프는 뭐하는 년이냐? 와이프는 지 엄마가 남편보다 소중하면 결혼은 왜 했냐? 라며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냥 장모님한테 전화드리고 살갑게 굴면 되지 남자가 그 정도 사회성도 없냐?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댓글 일일이 다 읽어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댓글들을 읽어보고 강하게 대처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어쩌면 강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 하는 약한 마음에 자신감을 얻고자 전에 글을 남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되어 강하게 대처했고 결과적으로 와이프와 이혼 직전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전화하셔서 또 전화 강요 잔소리를 하시길래 장모님에게 매번 전화로 이렇게 혼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혼날 짓을 했으면 혼나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혼날 짓 한 게 없어요. 사위는 장모님한테 꼭 전화해서 살살거리며 대화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전화 강요 때문에 수미애미와도 관계가 나빠지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서운하다는 말씀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화를 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제가 장모님한테 화를 냈다고 하는데 설마 엄마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정말 폭발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장모님한테 화를 내고는 화낸 건 아니라면 내 잘못을 축소시키려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냐고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돌려 말하더군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신용이 떨어질 일을 해서 내 말을 못 믿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싸우기 싫으니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할 말도 없고 나를 못 믿는 것에 화난다고 얘기하고 거실에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받아보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처가로 오라더군요. 그래서 와이프와 아이들과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다짜고짜 저에게 왜 장모에게 화를 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신혼 때부터 장모님이 전화 강요한 것과 얼마 전 통화 내용까지.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반신반의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어른한테 화를 내는 것은 잘못이다. 장모님 전화 강요는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듣고 있던 처남이 저에게 자기 엄마에게 얼른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라더군요. 그래서 와이프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차가운 표정으로 외면하더군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장모님께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와이프와 처가 식구들 모두에게 안 좋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제 휴대폰에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어플이 깔려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처남에게 제가 화를 낸 적이 없다면 어찌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그렇다면 장모가 전화 강요한 것도 모자라 자네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으니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 휴대폰 통화 내용을 들어봐 주세요 하고는 통화 내용 볼륨을 최대로 키워서 처가 식구들과 와이프에게 들려줬습니다. 얼마 전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전화 강요한 내용까지 전부 다요. 통화 내용을 다 듣고는 장인께서 이 여자가 노망이 났구만 하시며 장모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처남은 저에게 통화 내용 중에서 저에게 유리한 것만 들려준 거 아니냐고 하길래 통화 내용 제목에 날짜와 시간 다 있으니 장모님 휴대폰에 있는 통화 내용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장애물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내가 설사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위를 불러 처가 식구들이 합세해서 공격적으로 다그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제 나도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장모님 때문에 결혼 생활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저 보기 부끄럽고 미안하시다고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시며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집안 싸움 나니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인상 쓰고 있던 처남에게 소리 지르시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시고 장모님도 장인어른이 다그쳐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처남에게 억지 사과를 받고 처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미안하다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다고 자기와 안 산다고 장인어른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난 5년을 참아왔고 가만히 있는 어른한테 화를 내는 페르나로 몰렸었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히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 끝나고 내가 했던 말들 중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까 처가에서는 장모님께 경고하느라 당신과 못 산다고 했던 말인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네요. 거기서 와이프가 한마디만 더 했으면 정말 와이프와 그만 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계속해서 사과하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해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했어요. 그럼 5년 동안 내가 이런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거고 그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갔을 텐데 장모님과 당신은 아이들한테도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당신이 내가 장모님 전화 강요에 대해 말했을 때 바로 대처만 했어도 이렇게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라고. 이제 난 장모님을 한동안 못 뵐 것 같다고 마음에 있던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기가 육아에 지쳐 저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나 보다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더 잘할 테니 나중에 마음이 풀리면 자기 엄마 용서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번 일은 장모님의 꼰대 정신은 제가 어떻게 고쳐드릴 일도 아니니 패스를 하고 와이프가 육아에 지쳐서 사리분별 못했던 것으로 믿으려 합니다. 저에게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께 큰 감사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골문 종기를 시원하게 쬐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전화 강요. 안부 전화가 뭐 그리 중요할까요? 보통 시어머니의 전화 강요에 괴로워하는 며느님들이 많으신데 사위에게 전화 강요하는 장모님들도 생각보단 많은가 봅니다. 꼰대 정신은 며느리든 사위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순해 보이는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